순간적으로 우리 몸은 모든 방향으로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코트 안에서 스텝이 느리다면은 이런 동작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막 뛰어다녀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이렇게 올 줄 알고 상대방 치는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스플릿 했는데 일로 올 수가 있잖아요. 일로. 내 몸을 순간적으로 무중력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튀어나갈 수가 있어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유니콕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배드민턴은 발로 하는 스포츠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만큼 스텝이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요즘 유튜브에 선수분들 혹은 코치님들 경기 영상을 보면 어떤가요? 기술도 기술인데 엄청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선수들, 코치님들은 물론 배드민턴 동호인분들 중에서도 빠른 분들은 모두 무의식 중에 사용하고 있는 동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에 직접 다녀왔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개념일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설명할 동작은 스플릿 스텝,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했던 바스추라는 동작입니다. 스플릿 스텝은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유튜브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코치님들께서 현장에서 레슨을 할 때 스플릿 스텝은 설명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스플릿 스텝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상대방이 치는 타이밍에 맞춰서 살짝 점프를 하고 착지를 하면서 착지하면서 생긴 그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서 공을 향해서 빠르게 나가는 것, 이것을 스플릿 스텝이라고 합니다. 이런 동작이죠. 준비하고 있다가 한 방 치는 순간 순간적으로 점프했다가 이렇게 스플릿 스텝을 하면은 이 지면 발력, 내가 땅을 누르는 힘만큼 다시 땅도 나를 밀기 때문에 더 빠르게 공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어지겠죠. 그래서 배드민턴에서 이 스플릿 스텝은 필수라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스텝인데, 이 스플릿 스텝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스플릿 스텝은 사이드 스텝에 특화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플릿 스텝을 하고 나서 이 옆으로 오는 공은 빠르게 반응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스플릿 스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을 다리를 찢었어요. 상대방이 공을 치는 순간 스플릿 스텝을 했는데 공이 여기 떨어져. 그러면은 이 공을 빠르게 받는 것이 스플릿 스텝 단계에서는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코치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런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내가 옆으로 갈 거면은 이렇게 스플릿 스텝을 하고, 일로 갈 거면은 스플릿 스텝을 살짝 방향 바꿔서 이렇게 스플릿 스텝의 단점을 보충하라고 해요. 이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이렇게 찍고, 이쪽으로 올 것 같으면 이렇게 찍고, 이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이렇게 스플릿을 하는 거,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설명을 들으면 이런 의문점이 들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한 반대쪽으로 공이 오면 어떻게 하지? 나는 이렇게 올 줄 알고 상대방 치는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스플릿 했는데 일로 올 수가 있잖아요. 일로.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스플릿 뛰어버렸는데 일로 올 수도 있어. 일로 올 수도. 그래서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했을 때 그냥 가야 돼 라고 하면은 스텝이 안 되는 사람, 스텝이 느린 동호인분 입장에서는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럼 스플릿 스텝을 했는데 반대로 왔을 땐 더 늦어질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더 헷갈립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했던 바스추라는 동작이에요. 바스추는 내 무게중심과 중력을 이용해서 모든 방향으로 내 몸을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플릿 스텝이 사이드 스텝에 특화했다면 바스추는 모든 방향으로 빠르게 방향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바스추는 스플릿 스텝과 다르게 점프를 하지 않아요. 내 무게중심을 그냥 바로 낙하시키면서 살짝 다리를 땅에서 띄워줍니다. 스플릿 스텝이 이렇게 점프가 들어갔다면 바스추는 그냥 내 몸을 낙하시키는 거예요. 내 무게중심을 낙하시키고, 낙하시키는 동시에 다리를 살짝 띄워주면서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내 무게중심은 낙하를 하고 있는데 다리가 살짝 땅에서 떨어지면은 순간적으로 우리 몸은 모든 방향으로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모든 방향으로. 모든 방향으로. 자, 그러면은 그러면 스플릿 스텝을 왜 하죠? 그냥 바스추를 계속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스플릿 스텝과 바스추는 장단점이 있어요. 스플릿 스텝은 사이드 스텝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드 스텝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냅니다. 하지만 스플릿 스텝을 했을 때 앞이나 뒤 혹은 대각 방향으로 오는 것에 대처할 때는 조금 속도가 느려요. 근데 바스추는 모든 방향에서 빠르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360도 모든 방향에서 가능합니다. 근데 사이드 스텝으로만 딱 제한을 했을 때는 스플릿 스텝보다 반응이 느려요. 스플릿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자세에 따라서 모든 방향으로 반응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제한된 상태에서 움직여야 되는지가 나누어져요. 상대방의 라켓 위치, 상대방의 자세에 따라서 상대방이 칠 수 있는 공의 경우의 수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스플릿 스텝과 같은 사이드 스텝으로만 커버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스플릿 스텝을 밟아주시는 거고, 그것보다 사이드 스텝보다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생겼을 경우에는 바스추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공에 접근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스플릿 스텝과 바스추 동작은 모든 선수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모든 코치님들이 무의식 중에 사용을 합니다. 배드민턴은 모든 방향으로 뛰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바스추는 필수 동작이에요. 근데 무의식 중에 사용하다 보니까 많은 코치님들께서 이 두 가지 동작을 그냥 혼용해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스플릿이 바스추고 바스추가 스플릿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 두 스텝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동작이라고, 이 스플릿 스텝과 바스추가 같은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스플릿 스텝을 밟았는데, 딱 스플릿 스텝을 잘했는데, 타이밍 맞춰서 잘했는데 반대쪽으로 공이 왔을 때 내가 너무 느려. 이것에 대한 대답을 이 바스추와 스플릿을 나누면은 할 수가 있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바스추와 스플릿 스텝을 그냥 혼용해서 사용하면은 그냥 스플릿 스텝 하고서 그냥 나가야 돼요 라는 대답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배드민턴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이드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스플릿 스텝과 모든 방향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바스추를 적절하게 잘 섞어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처럼 스플릿 스텝을 했는데 공이 앞에 떨어져요. 그러면 빠르게 무게중심을 낮추면서 바스추 동작을 통해서 앞으로 튀어나가야 됩니다. 스플릿 스텝을 딱 했는데 공이 앞으로 왔어요. 이거를 그냥 오른발 나가면은 이 중력과 무게중심이 나를 방해하기 때문에 더 느리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스플릿 스텝을 하고 나서 바스추를 한다면은 내 몸을 순간적으로 무중력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튀어나갈 수가 있어지는 거죠. 뒤로 갈 때도 스플릿하고 스플릿하면서 무게중심 낮추면서 바스추 동작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튀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배드민턴 스텝을 빠르게 해주는 두 가지 동작, 스플릿 스텝과 바스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코트 안에서 스텝이 느리다면은 이런 동작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막 뛰어다녀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바스추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과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찍어놨어요. 그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꼭 보셔야 돼요. 그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여기 띄워드릴게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링크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거 클릭해서 그 영상도 꼭 보세요. 바스추를 어떻게 하는지 과학적으로 내가 코트에서 느린 이유를 다 설명해 놨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서 빠르게 뛰는 방법을 익히시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거예요. 자, 이렇게 배드민턴은 원리를 알고 하는 것과 그냥 막연하게 연습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배드민턴은 이 스텝뿐만 아니라 그립, 스윙, 스텝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다 모아서 온라인 강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와 직접 소통을 하고 계시면서 실력 향상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자, 만약 정말 실력이 안 늘어서 고민이시라면은 제가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그 강의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영상을 남겨놨어요. 그 링크를 통해서 영상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처럼 실력이 늘지 않아서 고민하셨던 분들을 제가 어떻게 온라인을 통해서 실력을 늘게 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력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서 유니콕TV 구독자가 되어주신다면은 저의 구독자가 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매번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